아침엔 서늘하고 낮에는 차가 큰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을 맞이하여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더 많은 성취 이루시는 새로운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장애인 콘텐츠를 수원 시민들에게 들려드리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장판정담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판정담 4인의 DJ들이 모여 각자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후일담을 나누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고민해보는 장판정담 토크 콘서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6월의 푸르름 속에 장애인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장판정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신 DJ분들 인사 말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서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봉현 세무사입니다. 예, 김진철의 편의시설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 김진철입니다. 오늘 장판정담의 순서는 조봉현 DJ의 조선시대의 장애인 정책은 어떤가 알아보고 다음 그거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의 장판정담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봉현 DJ님의 조선시대의 장애인 정책에 관련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역사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를 가지고 한번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 학회에서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에 장애인 복지의 그 효시라고 할 만한 정책을 보통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교과서에 보면 이제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있어요. 1601년에 이제 시행했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세계 최초로 뭐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 법령에서 어떤 빈민 구제를 의무를 명시했다 이랬는데 사실 그 내용은 그 이제 빈민 관리를 위한 치안 판사 그러니까 어떤 치안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력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주 제한 이게 불황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억제 이주의 이제 정책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또 특징을 보면 이제 장애인을 감옥에다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노동 일할 거리가 있으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일할 거리가 없으면 그냥 감옥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해서 일단 감옥에서 수용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장애인 복지에 대한 어떤 별도의 개념이 없이 빈민 구제에 포함시켰고요. 치안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 그다음에 노예구 대상으로 봤다는 것. 그다음에 시민권 기반에 의한 근대적인 현대의 복지와는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장애인 복지는 어떻게 됐느냐.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 있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에 너무나도 잘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601년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보다 200년에 앞서서 이제 그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본 자체가 그 인도주의라든지 박애정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규율을 했다는 것. 그리고 조선 건국과 함께 법제화됐다는 것. 그리고 훨씬 고차원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회복지의 대상을 그때 당시는 한과 고독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폐질인 장애인. 그러니까 한과 고독이라는 게 뭐냐면 아내가 없는 노인.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호래비 노인이죠. 그다음에 남편 없는 노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서 부모 없는 이제 고아, 그리고 자신 없는 이제 의지할 데 없는 노인, 이걸 한과 고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는 이제 별도로 이제 명시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폐질인이라고 이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질 그리고 또 잔질인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폐질인이라고 나온 게 한 172회, 그다음 잔질인이라고 나오는 게 한 85회 정도 되는데요. 그 중국에서는 한자 문화권인 중국에서는 공식 명칭이 장애인에 대한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잔질인.
잔지린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 장애인 협회가 이제 잔지린 협회 이렇게 돼 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장애인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폐질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고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병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잔질인이라는 것은 이제 질병 후유증으로 인식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둘 다 그 장애인의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장애인의 비하라든지 능력 결함이 의미가 없는 순수한 표현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근데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불명한데, 이게 이제 한자로 풀어보면 막혀 있고 끓이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물에서 물자가 인자로 바뀐 것뿐인데, 이 사실 영어 표기에서 온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고종 황제 그렇게 조선 말기까지 그 잔질인이라고 나와요. 폐질인이라고도 나오고.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장애자가 됐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이 이제 서양 문물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번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영어 표기에서는 그 장애인이 뭐 핸디캡이라든지 또는 디서블드라고 하는 그 능력이 부족한 이거를 장애인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예. 그 5가지 능력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에이블 바디하고 예. 디세이블 바디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영어 명칭으로 디서빌리티가 바로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들이 썼던 이제 폐질이나 잔질이 더 오히려 자연스럽고 인간적이지 않느냐. 그래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장애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실 일제 강점기 내내 장애자라고 했고, 우리나라도 그 초기까지는 장애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애인 그 뭐 법이 복지법. 예. 네, 그게 나오면서 장애인이라고 이제 바꿨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그럼 왕조실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태조실록에 보면 태조실록은 태조 5년이란 말이죠. 노약자를 돌보는 것은 왕정이 먼저 할 바이므로 구휼하고 부역을 면제하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태조실록에 또 태조 2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환과 고독과 늙고 쇠약하며 폐질 등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잡다한 요역을 면제하고 불쌍히 여겨 구휼할 것이다. 이 사실 조선 태조 구율법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훌륭한 법이었는데요. 그래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 나오는데, 그 태조실록에 보면은 폐질이 있어 능히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묻지 말고 자백을 면제하며 우대하여 긍휼히 할 것이며, 그냥 그 장애인은 지위를 묻지 말고 우대해서 긍휼히 하라, 이런 것입니다. 격리와 통제 목적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종실록에는 또 환과 고독, 노유, 폐질자 가운데 산업이 있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는 그 우대에서 진유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능력이 있으면 그 좀 덜하고, 그다음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위주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이제 하는 선택적 복지, 그게 좀 어떤 인기 영합의 복지보다는 그 선택적 복지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참 우리 그 조선 왕조에서 그 애민정신의 아이콘이라 그러면 어느 왕을 꼽겠습니까? 아무튼 최고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 그렇죠. 그 세종대왕. 역시 또 장애인 정책에서도 세종대왕이 역시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많이 등장해요. 세종실록에. 예. 그런 이제 예조에 전지하기를 노유자와 폐일자를 이내로 사랑과 의짐으로써 대하라는 이미 세운 법령이 있는데도 관리들이 이를 소홀히 하여 거행하지 않으니 그 양로 조건을 의정부와 제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래도록 해라. 이게 법을 다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다. 이거 제대로 점검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가 하나의 이벤트성이 아니라 법제화된 이제 그런 것. 우리가 이제 요즘 또 보면 걸핏하면 그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고종을 치르는 것도 한 번씩 보잖아요. 네, 참 그렇죠. 이 조선시대 때 얼마나 세종 임금이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세종실록 세종 13년의 얘기인데요. 1431년 얘기입니다. 형조에게 김척을 목표로 하니 그 의미가 제 나이 80이 넘었는데 자식이 셋이 있으나 하나는 폐질이고 하나는 두 눈이 멀었습니다. 다만 척에게 의지하여 살았는데 형벌을 받는다면 늙은 계집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을 조사하는 동안에는 아직 형벌을 시행하지 말라. 이게 참 얼마나 신중하게 예. 그것도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고 이제 해라는 건데 참 그 사형수한테도 그 노약자 장애인 가정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배려하려는 그런 의지 참 그 조선 왕조실록 중 역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세조실록이 보면 이게 세조 2년에 그 이제 모반의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건데 80세 이상 남자와 60세 이상 여자 그리고 폐질자는 모두 연좌제에서 면제하라 그랬어요. 면제하고 그다음에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형제 아들 그 조카들은 그 뭐 호적에도 관계없이 모두 삼천리 밖으로 이제 귀양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그때 당시는 뭐 구촌을 멸하니 팔촌을 멸하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연좌제가 확실했지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한테는 이렇게 배려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는 40세 이상 여자를 좀 더 우대해주는 이제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조실록에 보면 1457년도 얘기거든요. 잔질, 독질, 병으로 이독한 사람은 더욱 의탁할 곳이 없는 자와 또 맹인을 위해서는 이미 명통사를 설립하였고 농아와 건벽, 하지장일 건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한성부로 하여금 널리 보수를 찾고 동서 허리논에서 후이 구휼하되 매 계절마다 계문케 하라. 이게 맹인들을 위한 이제 명통사라고 하는 이제 그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맹인들이 이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조선 시대의 장애인 복지가 무상시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않았다는 것이죠. 명통사와 같은 그런 장애인 단체를 세우고 여기에 이제 장애인만을 위한 일거리를 따로 이제 만들어주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 가장 폭군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누군가요? 뭐 연산군 광해군 그렇죠. 말씀하신 연산군이요. 연산군 때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아, 정책이 있었습니까? 네, 금년의 흉년은 중해가 한결같으니 흉년에 대비하는 정사를 마땅히 서둘러야 하겠다. 그 가운데서도 환과 고독이나 폐질자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먼저 진율하라. 이게 참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이었던 연산군도 참 장애인 노약자에게는 소홀하지 않았다. 참 이 조선시대에는 관리를 임용하는데도 편견이 없었습니다. 참 그 장애인 판서 이상의 고위 관리직을 오른 사람도 많았고요. 제가 그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장애인을 검색해가지고 쭉 보는 순간 보는 그 내내 참 눈물이 나올 정도로 참 우리 조상들이 장애인 정책 훌륭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오늘 준비했었습니다. 재밌네요. 예. 그 시청자 여러분 지금 조봉현 DJ님께서 조선시대의 장애인 정책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부가 많이 되셨죠? 예. 네.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러게요. 새로운 저도 지나가다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종 때 그 악기 있잖아. 현경. 예. 현경의 소리가 되게 미묘하고 이런데 그거는 그 시각장애인 분들 그분들한테만 그 맡겼고 그렇게 직업을 만들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가 아주 공감됩니다. 예. 네. 이상으로 간략한 그 조선시대의 장애인 정책에 관련돼서 말씀 들었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DJ의 정훈이 안개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쏜 FM 장판정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또 왔습니다. 우리 그 서동수 DJ께서 그동안 그 장애인에 관련된 예술 문화 활동에 관련돼서 쭉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될 사항인지도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좋을 것 같고 우리 김진철 DJ님께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련돼서 몇 차례 이렇게 언급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오늘 오픈해서 서로 상호간에 보완되는 얘기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봉현 DJ님께서는 그동안 여행지나 아니면 장애인에 관련된 불합리한 점들을 이렇게 논의하셨는데 그것도 함께 우리가 오늘 서로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동수 DJ님께서 하실 말씀 먼저 하시죠. 아, 네네. 그 장판정답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 계신 DJ 분들하고 이제 네이밍부터 이름 짓는 것부터 같이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나 또 삶에 있어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진행해 갖고 오면서 느꼈던 어떤 회화내랄까 좀 반성할 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장판 정담에 이제 서동수의 문화살롱이라는 코너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과연 장애인 당사자 또 장애인의 특성 그것들이 아닌 일반적인 그 살아오면서 만났고 살아오면서 또 하고 싶었던 문화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판 정담이라는 코너 안에서 약간 겉돌거나 좀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DJ 선배님들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은 게 이제 그 모든 인간이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예, 그 일반인으로서 보편성이 있고 장애인이나 특수성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그 마이크에 대고 각자 자기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장판 정담의 컨셉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는 장애인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배님들 생각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그 우리 서동수 DJ뿐만 아니라 다른 분 그 내용도 이렇게 시청이 아니고 참 청취를 해보니까 그 너무 우리가 당사자라고 해서 우리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 비장애인과의 어떤 그런 그 소통이나 같은 영역에서의 활동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이걸 하면서 우리 같은 장애인들끼리 지금 그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세무 같은 얘기하면 비장애인에 관련된 얘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장애인 세무사가 또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 그래서 장애인도 이렇게 각각 그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만 보이는 것만도 우리 이 프로에 조금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서동수 DJ님께서 진행한 이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화라든지 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을 듣고 저도 상식을 키우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컨셉을 유지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저는 그 장애인들끼리의 그 대화 아니면 행동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애인들 모임에 그러니까 운동을 뭐 하러 가서 뭐 처음 뵙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아 그걸 그렇게 하면 풀면 되나요? 저는 이제 보조기를 차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뭐 밖으로 드러나지는 잘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보조기를 맞춰주는 그 기사님, 기술자하고 뭐 의사하고만 이렇게 얘기만 하다가 그 보조기 차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아, 이렇게 하면 더 오래 찰 수도 있고 더 뭐 여름에 그 땀 많이 나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두 가지도 다 되지만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접할 수 없는 장애인의 그런 영역에 좀 전문적인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너무 배제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또 중간중간 또 장애인에 관한 얘기를 또 진행을 하면서 좀 집어넣어서 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또 유도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 그 네 명이 그 각자 이제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계속 지속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네 가지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영역에만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해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외에도 관심 가져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영역을 넓혀서 앞으로는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비장애인들의 어떤 뭐 MC나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장애인들 초대해서 뭐 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듯이 거꾸로 우리 장애인 DJ들이 그 비장애인들 초청해서
비장애인들의 삶의 애환이라든가 뭐 다양한 소식들을 또 전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예, 그 범위를 뭐 무작정 확대한다기보다도 좀 어느 정도 절제된 범위에서 물론 이제 그렇죠. 정치선을 살리면서 음. 좀 그 다각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나온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모니터링 그 제도를 좀 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우리 수원 FM이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겠지요, 이사님? 네. 그 좀 저희가 좀 더 자립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좀 저는 걱정스러워서 다른 그 DJ 분들 들어보면 이렇게 좀 그 장애인이라는 전문성 가지고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다음 우리 그 김진철 DJ님 오늘 그동안에 진행했던 내용을 예. 토대로 저는 해서 그동안 그 두 전문가님이시죠. 그 한국 편의시설 기술원의 뭐 이진욱 대표님하고 그 수원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그 최덕헌 그 부장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뭐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죠. 그래서 뭐 공공시설에서는 BF 인증이랄지 아니면은 그 공공시설이 아닌 그 일반 시설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평가라고 해서 이런 제도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저나 아니면 그 두 분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일 것 같긴데 뭐 아니면 다른 분이 들으실 때는 너무 전문적인 용어만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일단은 그 기준이나 이런 거 한번 다 훑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수원에 그 많이 가볼 만한 곳 이번에 뭐 날이 풀리면서 그 이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지금 수원 화성이 열린관광지가 진즉에 그 지정이 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6월 달에 이제 저보고 한번 그 문체부 쪽에서 한번 같이 한번 그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볼 거고요. 지금 그 화성 행궁이 완전히 이제 그 복원이 100% 끝났다고 바로 내일 뭐 야간 무슨 축제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화성 행궁도 이제 그 수원 화성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좀 진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쭉 들어와 볼 거고요. 그 내용도 한번 저도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수원에 1월 수목원 그리고 영흥 수목원이 최근에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게 가서 보면 아직 뭐 나무가 좀 많이 안 자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편하게 잘 다닐 수 있게 꾸며진 것 같아서 정말 한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 담당자나 아니면 전문가들끼리 한번 돌고 나서 이 자리에서 미주알 고주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이렇게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시각하고 전문가 시각하고 물론 당사자이면서 전문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전문가 뭐 BF 인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합성 조사도 하고 사실 적합성 조사라든지 BF 인증이라든지 그 하는 이제 그 단체들 그다음에 그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그런 사람들 강의를 또 내가 했어요. 예. 그 비장애인들이 또 그걸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좀 놓치는 경우도 많고 또 옥외 티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반드시 그 장애인 참여하에 휠체어를 실제로 지체장애는 아니라도 휠체어를 타고 한 바퀴만 돌아보면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런 건 아쉬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짚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이제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지금 세무사님은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니까 전동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이 또 따로 있고 또 시각분들은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은 시각장애 그쪽에서 보는 관점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충돼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쎄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부딪히는 것보다도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모든 거를 그 중증 장애인에게 맞추면 경사로가 시각 장애인에게 불리하다고 이렇게 할 근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거의 90%는 이제 지체 장애인, 중증 장애인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각이나 청각 장애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당장 움직이는 이동권에서는 그래도 청각 장애 같은 경우는 좀 적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다고 해서 그 소홀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인 당사자니까 우리 김진철 DJ님께서도 그런 거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런 걸 다룰 때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그 다니다 보면 공원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에 보면 이게 분명히 그 적합성 검사도 거치고 BF 인증도 받았다는데 가서 보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언제 누가 했느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또 실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기 세무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동참하고 현장에 같이 가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저는 한쪽 부분만 가시면 거기에 나오는 이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갈 거면 좀 여러 장애를 가진 분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싶었던 것뿐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이게 그 단체가 지체장애인 단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항상 시각이나 청각 입장에서도 꼭 좀 봐달라.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평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데 그렇게 다 상생으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다양한 그 이야기들이 그 존재하는데 어찌됐든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이제 집중이 되고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그 조봉현 그 DJ님께서는 그동안 무장애 그 관광지나 아니면 무장애 등산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점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어떤 요즘은 각 지자체들이 뭐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많은 그 관광 시설들을 인위적으로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들면서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거의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뭐 엉터리 시공에다 엉터리 점검에다 엉터리 준공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돼요. 최근에 오늘 신문에 제가 바로 한번 기고한 사례를 보면 저 철원에 가면 소이산 모노레일이 있어요. 그거는 불과 2년 전에 그 건설한 아주 최신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휠체어가 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외면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기고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민원도 내고 그걸 이제 그 모노레일 보면 이제 모노레일 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지방에서 훨씬 오래된 모노레일도 휠체어가 완전히 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최신 시설인데도 휠체어가 못하는 경우 이게 어떤 시설상 못 대안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다 보고 그다음에 그런 마인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좀 자주 지적을 하고 필요해서 좀 사회적으로 이런 많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관리자 공무원들이 좀 그다음에 이런 그 시설을 하는 그 업체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을 듣고 또는 뭐 그런 사람 직접 안 듣더라도 어떻게 좀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런 일을 이렇게 뭐 개선하는 데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기사를 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 여러 사람이 편할 수 있었던 것인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다음은 우리 서동수 그 DJ한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최근에 제가 발달 장애인들이 그린 디지털 드로잉 작품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근데 완전히 수준급이더라고요. 네네. 그 오랜 그 숙련된 연습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발달 장애인 하면 늘 그 어렵고 힘든 그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작품을 보고 이분들도 숙련이 되면 얼마든지 그 숙련도에 따라서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의 어떤 그 뭐 연습이나 뭐 이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우리 서동수 DJ님께서는 뭐 계획 같은 거 없을까요? 네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장애인들과 그 장애인들에 있어서 소질과 능력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디자인이라는 소구를 만나서 충분히 애 키우고 먹고 살았는데 이게 한 개인적인 성취에서는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뭐 지체장애인 협회나 이런 데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디자인 수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가 가장 잘 돼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류하고 그다음에 이 온라인이거든요.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어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 업무가 최소한 뭐 저한테 디자인을 배우거나 디자인 숙련된 작업을 하면 최소한 300 이상은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내가 장비도 되고 뭐 저기도 돼가지고 한 1년에 4명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좀 배출해 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체 그 지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인데 장애 유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사실 이제 디자인은 사실 이 통합적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식과 어떤 그 카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한 게 필요한데 단순 반복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해도 그 어떤 발달장애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은 약하기 때문에 장애 유형이 바뀌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포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것들은 되게 그 독창성이거든요. 유니크 그러니까 남하고 다른 뭔가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의 그 디지털 드로잉을 저도 봐도 정말 독창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인쇄나 디자인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요새 스톡 마켓이라고 있거든요. 그림들을 파는 시장이 온라인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활성화되고 거기에 작가 등록을 하고 그분들이 나름 스타성을 가지고 또 요새는 뭐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마케팅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아주 훌륭한 어떤 직업 교육의 하나로 그 디지털 드로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발달 장애인들 보면 어떤 특별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 발달 장애 아닌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 중에는 또 그런 걸 찾아보면 또 거기에 또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발굴이 된다면 좀 그런 꿈을 방금 우리 서동수 선생님 생각했던 꿈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어제는 제가 그 연주회를 다녀왔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악기를 다루는 그런 연주회인데 드림 위드 앙상블이라고 그래서 발달 장애인 10명이 구성된 그런 연주단인데 이 국제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보통 그 한 곡을 익히려면 뭐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 한 1000번 이상은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그 성숙된 음악 연주회를 듣고 야, 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서동수 DJ한테 여쭌 것이 우리 발달 장애인들의 그 드로잉 그 작품 전시회를 보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매번 우리가 발달 장애인들은 뭐 그 커피점에서 뭐 바리스타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숫자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전문 직종이 있듯이 다양한 영역에서 좀 일자리를 새로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 이제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공조해서 다양한 영역들의 일자리를 하나하나 늘려가면 지금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일자리들이
이게 플러스 돼서 20개, 30개의 일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장판 정담에 함께하는 우리 DJ 분들도 그런 것에 한번 고민해서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판 정담의 앞으로의 미래 그 방향도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세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동의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무궁화전자나 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것들을 창출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점이 너무 저임금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어떤 가정을 꾸려가는 주체로서의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그냥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간에 만들었던 게 장애인 일자리였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변해야 된다. 정말 요즘 뭐 평균 그 임금 한 300만 원은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일자리를 만든 거지. 맞아요. 뭐 지원금 받고 뭐 해가지고 얼마 맞춰주겠다 이런 식의 일자리가 아직 대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돌봄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제 그 꽤 오래 됐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아주 좋은 일자리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영역이 자꾸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에 한 발 더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음악 들을 시간 안 됐나요? 네. 음악 듣고 다시 올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음악 신청할게요. 네, 네. 그러시죠.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오. 요즘 참 국제적으로 뭐 이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했다고 또 다른 데서 전쟁이 일어날 듯 뭐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가사 속에 세계의 평화, 그다음에 거대한 질서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인덕 선배님도 지금까지 장판정담 네. 진행해 갖고 오셨는데 네, 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장판정담 진행하면서 소회나 아니면 개선점이나 선배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들려주세요. 처음에 이게 장판 정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정말 긴장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한 해 뒤에 넘어가고 또 이제 돌아가면서 그 DJ 분들이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셨는데 저도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제 영역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주로 그 기관의 기관장이나 장애인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단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의 어떤 돌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사항은 장애인 부모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독립을 해서 택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그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친구들이 생겼다고 소개를 할 때 정말 그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택시 운전을 그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 수원 시장님이 함께 탑승을 하셨대요. 근데 그 시범 운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 친구가 배운 대로 시장님 택시비 주실 거죠?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가 제 운전 어땠습니까? 뭐 운전수로서의 그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서스럼 없이 하더래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와서 시청 앞에서 다시 내려드릴 때 정말 요금을 내라 그래서 시장님이 요금을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대본에 너무 충실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웃은 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들을 그 만들고 또 직접 일을 함에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뻤고요. 그 방금 얘기 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발달 장애분들은 딱 시키면 시킨 대로 원리 원칙대로만 하니까
이 법원에서 어떤 등기 서류 같은 거 중요한 서류를 꼭 본인한테만 전달해야 될 경우 그 맡기면 딱 본인 아니면 절대 안 주고 본인한테만 배달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다른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데서 이런 희소식이나 아주 긍정적인 뉴스 이런 것들도 우리 장판 정담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면 좋겠네요. 네. 그 저는 벌써 이제 방금 1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이거 우리 그 게임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했는데 내 할 것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무슨 핑계 대고 내가 빠져나갈까 이랬는데 벌써 1년이 됐고 1년 동안 또 배운 것도 많고 네. 뭐 좀 전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이끌어주신 동료 DJ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운영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선배님들하고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일단 4명이 한 번씩 한 다음에 또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 형식이 이게 이렇게 좀 뭐랄까 정례화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말 그대로 뭐 특집이 있을 때 그때 한 번씩 하는 거가 더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우리 저 세무사님처럼 야, 나 이거 민폐인데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적절한지 아니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판 정담하면 이제 메인 DJ 한두 분 정도가 더 자주 정말 이렇게 방송계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좀 방송 그 효과를 위해서는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좀 이 전업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그 전문성 가지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로 좀 이렇게 집중하는 건 어떤가 앞으로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그런 거 좀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우리 서동수 DJ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돼서 저도 느끼는 바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4명이 그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영역에서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왔는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4명이 다시 모여서 전체 그 아우르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아주 특집 뭐 연초라든가 연말쯤 뭐 이렇게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 그런 거로 좀 진행을 좀 바꿨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우리끼리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는데 자기 그것도 진행할 그래요. 때 맞아. 이제 게스트로 네, 서로 네, 이제 불러 교환으로 교대에서 게스트로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그거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바랐거든요. 초대 손님으로 누가 요청을 하지 않을까. 근데 한 번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나하고는 결이 안 맞아. 우리 이제 김진철 건축사님 혹시 이제 편의시설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도 편의시설 전문가란 말이에요. 강의도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같이 예, 나눴으면 예. 좋겠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우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뭐 저는 솔직히 라디오 이런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얼떨떨한 면도 없잖아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들 저도 뭐 핑계거리를 뭐 제대로 못 찾아서 아이가 이게 좀 잘 나오고는 있는데 뭐 좀 더 지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아직은 뭐 긴장하고 오고 이게 여러분들 만나니까 좋고 뭐 그렇게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자세 계속 유지 나가시고 사실 우리가 5명으로 시작했다가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네. 그 걔는 사람이 선수 차버린 바람에 핑계거리를 찾았어. 예. 그 사람이 먼저 선수 차버린 바람에 제가 못 빠져나가고 계속 붙잡혔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김지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명이 같이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진다 그러면 좀 서운하긴 맞습니다. 하는데 예. 제가 우리 김현도 선배님이 이번에 주제에 대해서 저한테 모니터링 전화를 했을 때 엄청 구박했죠. 컨텐츠 없는데 왜 봐? 할 얘기 없는데 왜 만나? 이랬는데 사실 이제 그런 문제 특별하게 이슈가 없어도 4명이 모아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게 괜찮을까? 근데 이렇게 또 막상 뵈면 좋거든.
예. 근데 이제 어떤 그 방송 우리 방송을 주제로 방송 방향과 뭐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화제를 제한을 두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거는 이제 벌써 2번 3번 했으니까 네네. 이제 각자 새로운 독자적인 제가 아까 그 뭐 역사 공부를 하자고 준비해 오듯이 각각 따로따로 준비를 해 와가지고 또 풀어놓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꼭 그 저 방송 문제로만 하다 보면 좀 그런 그 일을 해야 되나 하고 어떤 존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 같이 만나는 프로를 한번 하되 좀 이제 운영 방식을 좀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 관련돼서 오늘 그래도 큰 아웃라인은 정해놓고 마무리를 져야만 될 것 같아서 기존의 그 방식을 따를 것인지와 아니면 그 좀 변화를 줄 것인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진철 DJ님. 저는 기존대로 하는 게 중간 점검 형식도 있고 그런 성격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전 지금 형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주신 거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4명이 함께 모일 때는 메인을 꼭 제가만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메인을 바꾸는 것은 그것도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의미를 가질 것 같아서 예. 피해지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방법이 아닌 메인 DJ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다른 분이 메인 DJ를 하는 거로 해서 이런 순서로 계속 진행해 가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네. 그럼 저도 우리 저 김진철 소장님 말처럼 뭐 지금 형식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대로 예, 감사합니다. 각자 진행하고 토크 콘서트 한번 하는 그 방식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수원 FM 장판정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장판정담 마치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그 이문세 솔로 예찬 듣고 싶습니다. 좋은 노래입니다. 박수. 이상으로 장판 정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 정답!